2016년 지진으로 크게 줄었던 경주 관광객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데 단체 관광은 줄고 개별 관광은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올해 2,400명의 지방 공무원을 채용할 계획인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지난해 이딴 산재로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까지 받은 포스코에서 설 연휴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는데 유족은 산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6년 지진으로 크게 줄어들었던 경주 관광객이 지진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관광 흐름은 단체보다 개별 관광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천년 고도 경주는 관광 비수기임에도 관광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촌마을과 인근의 황리단길은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나들이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행을 짜는데 여기 경주에 되게 한옥도 많고 이쁜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 그래서 인터넷 찾아보고 여기 놀러 오게 됐어요. 경주를 찾은 관광객은 지난해 1,288만여 명으로 지진이 난 2016년 주춤했다가 그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관람객 집계가 정확한 국립경주박물관도 지난해 관람객이 예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관광 흐름은 단체 대신 개별 또는 가족 중심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립경주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을 보면 일반과 청소년 할 것 없이 개별 관람객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청소년 관람객이 지진 이전에 66만 명을 오다가 현재 8만 명으로 줄었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 관람객이 요즘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일반 관람객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주시는 관광객 2천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장기 목표 아래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보문 관광단지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1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수학여행단과 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보문 관광단지를 활성화시키고 우리 황리단길과 함께 새롭게 관광단지로 부상하고 있는 불구사 지구도 활성화시키는 등 새로운 관광 경주를 경북문화관광공사도 사장이 임용되는 대로 조직을 정비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에 비해 유적이 턱없이 부족한 여수시의 지난해 관광객은 1,360만 명, 경주보다 70만 명이 많습니다. 새로운 시각의 관광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구제역이 지난 일주일간 추가 발생 없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경북 동해안 등 전국 시군에서 오늘 일제 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지만 최대 14일에 달하는 잠복 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설 연휴 차량 이동이 많았던 만큼 전국 소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도 긴급 접종반을 편성해 소와 돼지의 백신 접종을 마무리했고 오는 21일까지 가축 시장을 폐쇄합니다. 설 연휴에 포스코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직원 1명이 숨졌는데요. 포스코는 사망 원인이 심장마비라며 산업재해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이 부검을 해봤더니 장기 파열에 의한 사망으로 드러나 포스코 측의 산재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일 포스코 직원 56살 김모 씨는 화물을 이동하는 데 쓰는 지상 35m 상공의 부두 하역기를 점검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직후 포스코는 사내 재해 속보를 통해 노동부 조사를 통해 산업재해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서에서도 특별한 외상 없이 쓰러진 점을 들어 심장마비를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석연찮게 여긴 유족들이 부검을 요청했고 그 결과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장기 파열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심장마비가 아니라 부두 하역기의 롤러 부분에 몸이 끼어 사망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저희가 부검을 안 했으면은 저희도 모르는 상태로 아빠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유족들은 포스코의 산재 은폐 시도에 노동부와 경찰이 동원된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첫날 그걸 아무도 과학수사관까지 와가지고 아무도 산재 담당자도 와가지고 이게 산재 아니라 하고 갈 정도면 그거는 진짜 너무 소홀하게 대처를 한 거지. 아니, 직접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에 외상이 없었다고 그러고 작업자가 우선은 가동을 안 했다, 운전을 안 했다 하니까. 포스코는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한 채
사고 원인이 의혹 없이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부검 결과를 보면 산재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포스코의 산재 은폐 의혹을 포함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지난해 국내 원전 이용률이 37년 만에 최저 수준인 65.9%로 집계됐습니다. 주요 원인으로 한수원은 다수 원전에서 콘크리트 공급 발생, 철판 부식 등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서 원전 정비에 많은 기간이 소요됐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사고로 원전 이용률은 지난 2016년 79%, 2017년 71%, 지난해 54% 등 꾸준히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00여 명의 지방공무원 인력을 채용합니다. 특히 자체 채용 인력은 일자리 창출과 문화관광 등 민선 7기 역점 시책을 추진하는 데 우선적으로 인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소방직을 제외한 2,446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연퇴직에 따라 채용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행정직이 300명 늘어난 977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직은 311명, 사회복지 145명, 농업 122명, 이 밖에 연구지도와 환경, 간호 등 대부분 직렬에서 채용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시부에서는 포항시가 242명, 안동시 189명, 영주시 176명의 순이며 군부에서는 예천군이 9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장애인과 저소득층, 보훈층, 고교 졸업자 구분 모집에서도 170여 명의 채용이 이루어져 다양한 계층의 공직 진출이 기대됩니다. 특히 경상북도의 자체 채용 인원도 지난해 66명에서 121명으로 크게 늘어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극복, 문화관광 등 민선 7기 역점 시책 사업에 우선 배치됩니다. 핵심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채용하여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활성화, 국비 예산 확보, 농업 분야에 우선 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직은 소방본부에서 별도로 공고 채용하는데 정부의 현장 활동 인력 충원 계획과 3교대 근무에 따라 올해 700여 명 정도 채용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시책에 부응하고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한 채용이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력을 활용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응시생 편의를 위해 지난해 면접 시험 때 도입한 복장 자율화를 올해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5년간 공석이던 포항시립교향악단장의 임헌정 씨가 시립합창단 지휘자에는 장윤정 씨가 위촉됐습니다. 임헌정 신임교향악단 상임지휘자는 오는 3월 취임 연주회를 통해 베토벤인 포항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포항문화재단도 2년 만에 대표 인사를 임명하는 등 공석이던 포항시 출자 출연 문화단체의 책임자들이 모두 임명됐습니다. 동해안에서 가장 값비싼 어자원은 문어와 대게입니다. 인공어초를 투하해 문어가 서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가 올해부터 본격 진행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영덕 앞바다의 바닷속 풍경입니다. 무성한 수초 사이로 귀한 몸 동해안 문어가 눈에 띕니다. 인공어초 틈새에 숨어 눈을 껌뻑이는가 하면 어초 표면을 헤집고 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문어 단지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공어초 투하로 바다숲이 조성되자 문어의 먹이인 고동과 홍합이 몰리면서 개체수가 급증한 겁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인공어초가 문어 어자원 증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인공어초 투입이 본격화됩니다. 장소는 지진 피해 지역인 포항시 흥해읍 오도리 앞바다. 앞으로 5년간 100억 원어치가 투입됩니다. 무슨 짐승이라도 숨을 곳이 있어야 살아나거든요. 숨을 곳을 많이 만들어줌으로써 많이 살아난다고 봐야 되죠. 이곳 포항시 흥해읍 오도리 앞바다는 안반이 먼 바다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포항에서도 어자원이 가장 풍부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인공어초 또는 이제 구조물을 투입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제반 시설을 해서 문어가 많이 이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동해안 문어는 수요가 몰리는 명절 앞에는 킬로그램당 3, 4만 원에 팔리는 등 귀한 대접을 받고 있지만 환경 변화와 남획 등의 영향으로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선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체납기 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용 안전기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하던 안전기 제조업체 3곳을 적발하고 각 업체 대표 3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안전기를 2kW 이상의 고출력으로 제조해 지난 4년간 6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 집어등용 안전기는 과전류를 방지하는 장비로 불법 제조 시에는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위험이 높아집니다. 포항시 북구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 후보 예정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한다는 말을 한 데 이어 또 다른 조합원에게 우산과 수건 세트를 건넨 혐의입니다. 포항시가 지난달 대이동과 우창동에 나타난 멧돼지 포획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경북수렵관리협회 소속 전문업사 20여 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효곡동과 대이동 일대 야산에서 멧돼지 포획 작업을 벌였지만 아직까지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12일 우창동 일대에도 포획단을 투입할 예정인데 주민 피해가 없도록 멧돼지 이동 경로를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흐린 하늘에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권으로 시작해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출근길보다 퇴근길이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매우 춥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예년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경북 동해안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내리던 비는 오후가 되면서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눈과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2에서 7cm고요.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은 대기의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에서 영하 6도, 낮 기온은 영상 4도에서 6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 낮이 되면 울릉도 영상 1도, 독도 2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곳곳에 가끔 눈이 오는 가운데 동해 남부 해상과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별다른 비나 눈 소식 없는 가운데 기온은 평년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